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개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개헌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제 민주당의 의도가 조금 좌절이 됐죠. 그리고 오늘 오후, 오늘이 아니네요. 어제, 그제라고 해야겠네요. 지금 12시가 넘어가서, 자정이 넘어서 그저께 이제 처음 개헌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을 해서 이제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했다라고 해서 어제 오후 2시에 한 번 더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실패를 했죠. 근데 이게 계속 밀어붙여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탄핵소추안에도 계속 밀어붙였었죠. 그러다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계속 나오고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됐던 건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소추안이 밀어붙여질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았었죠. 막 20%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힘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개헌을 하자는 여론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개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국민들 사이에서 더 큰 것 같아서 아마 이걸 철회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헌에 대해서 크게 여기서는 대통령 중임제 그리고 계엄 선포 시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큰 골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뭐 다른 거는 조금 상징적인 부분이긴 해요. 대한민국 헌법의 원래는 한문으로 쓰여 있는데 그걸 국문으로 한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뭐 이런 좀 상징적인 사건들을 집어넣자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사실은 개헌 저지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대통령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헌이 아마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일본이나 영국 같이 내각제 개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근데 내용 자체가 뭐 내각제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내각제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이 사실은 막강하죠. 물론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 300명이랑 힘을 합쳤을 때 뭐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냐라는 거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잖아요. 그다지 좀 대통령이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행정부랑 국회랑 거의 맞먹을 정도의 권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국회의원 300명 정도의 힘이랑 뭐 비슷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물론 이제 여론 자체가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뽑힌 당 거기서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지금 역대 대통령 중에 두 분이나 좀 탄핵을 당했던 건데 어쨌든 권한상으로 보면 이제 대통령의 권한이 이제 막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내각제가 뭐냐면 내각제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안에서 국무총리,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그 행정부의 수장을 선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각에 의해서 다수 당이 연립을 하거나 서로 이렇게 삼국지처럼 우리 유비, 관우, 장비, 조조, 뭐 손권 뭐 이런 삼국지 마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힘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일본처럼 이제 바로바로 총리를 이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조금 왕놀이를 하거나 아니면 본인은 안전한 곳에 숨고 소위 얘기해서 야치사장만 야치총리만 이렇게 올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뭐 대통령 중임제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회의원 따로 대통령 따로 이제 이렇게 놀아버리니까 중간에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석인데 이제 대통령은 소위 얘기해서 보수당에서 뽑히니까 이 권력의 균형이 맞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동면의 양면과 같은 건데 이제 그거를 중임으로 대통령 중임제로 해소를 하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은 있었는데 뭐 어쨌든 국민들 여론이 좋지 않아서 아마 포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계속 추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서 좀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의 경제 성장기를 이루면서 6.25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됐죠. 어떻게 보면 모든 자산이 이제 리셋이 된 건데 그 리셋이 돼서 다시 이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획한 경제 성장이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성공하신 분들이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계층 사다리가 활발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이제 고졸인데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시고 고시 합격하고 뭐 고시 3관왕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계층 사다리가 열려 있고 경제 성장의 기회가 있던 어떻게 보면 1960년대 70년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무너졌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계급이 고착화되고 세습화되는 거죠. 일본이나 이제 서양 사회가 좀 그런 특징이 강하죠. 사실은 이제 하층 계급에 있던 분들은 이제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되고 사회 문화적 이제 지위가 낮은 채로 계속 머물게 되고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죠. 그럼 그거는 이제 사실은 조선시대나 일본 전국시대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본이 되게 계층이 고착화돼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0년 전에 일본과 조선을 탐방했던 서양인들도 일본은 되게 안정적인 사회인데 이제 조선은 이제 워낙 누구나 다 한성으로 모여들고 성공할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내각제 세력도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 자산을 본인들이 이제 직계 존속에게 물려주려는 뭐 그런 시도일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재산을 이제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사실은 재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돌려놓기 때문에 뭐 법인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법인 돈이 개인 돈이랑 다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사실 거기에 본인의 의결권이 있고 뭐 대표이사로 있는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좀 애매한 면이 있죠. 뭐 어쨌든 저도 정확한 거는 알지 못하지만 그쪽만의 세계가 있는 거라는 거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각제 개헌이다. 개헌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대통령은 5년으로 가고 국회의원은 4년으로 가고 이렇게 엇갈리는 것도 뭐 또 하나의 재미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엇갈리면서 좀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냥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이제 같이 대통령 선거도 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대통령 중임제를 넣어버리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세가 너무 강력하니까 또 다른 쪽 입장에서는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굳이 손해를 볼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긴 한데 네. 근데 뭐 지금 대통령이 자기는 빼고 이제 소급 적용 안 하겠다. 나는 빼고 중임제 하자.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죠. 왜냐면은 뭐 지금 지지세가 워낙 좋으니까 이제 반사 이익이 있죠. 지금 당들이 대통령이 있는 여당이 지금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도 되게 이익을 받는 이유가 이제 반사 이익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개헌이 통과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갑자기 이제 한 달 사이에 또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가 잘 돼서 갑자기 또 개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슬슬 한번 개헌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행정수도 얘기도 사실 개헌 관련된 문제였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수도를 이제 세종시로 옮기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관습 헌법상의 서울이 수도다라고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판결을 했죠. 결정을 내려버렸는데 관습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려면 이제 개헌을 해야 되죠. 그래서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국민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권 침해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개헌 문제가 있었고 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파생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과연 이 서울 수도권 이 세력과 지방 세력 어떻게 이렇게의 싸움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게 또 능사는 아니긴 한데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이제 점심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점심시간에 조금 활용을 해서 영상을 찍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세팅이 어렵더라고요. 갑자기 다른 직원들이 막 쳐다볼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영상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뭐 인코딩도 좀 느리고 제가 그 인스타 360이라는 이제 카메라로 찍었는데 뭔가 좀 컴퓨터랑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뭐 가볍게 하는 얘기니까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뭐 개헌의 역사 뭐 이런 거는 이제 더 전문가적인 채널에서 보시면 되고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하신지 가볍게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도 어쨌든 재미없고 두서없고 아무 얘기나 하는 채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